몇 년 다니셨죠, 결국에 거기? 한 1년 8개월 안 되게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어떻게 좀 이직을 하게 되셨을까요? 사실 이직의 마음이 정말 없었어요. 너무 음. 안정적인 직장이기도 했고 항만공사의 스폰서를 받다 보니까 그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랑 그러니까 공기업 직원들이죠. 그분들이랑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좋고 펜션도 좋고 뭔가 이런 모든 혜택이 좋아서 떠날 생각이 정말 없었는데 아무래도 temporary contract였던 점 그리고 이제 계속 갱신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도 했고 저만 외국인이다 보니까 노력을 해서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으려고 해도 그게 참 안 된다라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같은 공부를 하는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친해지고 이러면서 그런 문화적 차이가 많이 안 느껴졌었던 것 같은데 회사라는 공간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문화 자체도 회사 내에서는 정말 친구를 만들 수 없는 분위기? 정말 친구라는 거는 사적인 공간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따로 있고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이고라는 거가 정말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뭔가 정이 고픈 사람으로서 '아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이제 쪼끔씩 하고 있었던 찰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justitakeaway.com 더치로는 다우스비조르이라고 하죠. 네. 그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음. 데이터 애널리스트 포지션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냐? 어플라이를 해 봐라." 링크드인 메시지가 왔는데 처음에 그런 좀 메시지들을 사실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보통 작은 회사들이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직업들 뭐 얼마 시간당 주는 그런 것들. 네. 처음엔 '스캠인가?' 했었는데 근데 보니까 정말 그 justtakeaway.com의 리크루터시더라고요. 얼떨결에 '그냥 한번 해 볼까?' 인터뷰 기회도 쪼끔 쌓을 겸 해서 했는데 인터뷰가 너무 재밌었어요. 인터뷰 과정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정말 리크루터랑 그 팀 매니저가 얘기하는 그 회사의 분위기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꼬시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와 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의 재미를 다시 그걸 통해서 좀 찾게 되면서 '아 맞아. 나 이 일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은 이런저런 뭔가 인간관계의 문제나 아니면은 진짜 그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이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처음에 졸업해서 취업할 때는 좀 네덜란드를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네덜란드 네. 같은 회사를 갔는데 혹시 이제 새로 이렇게 이직한 그곳에서는 조금 구성이 좀 달랐나요? 그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이제 팀 구성원들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음. 암스테르담에 있는 팀원들은 9명 정도인데 그 음. 9명 다 국적이 달랐고 그리고 정말 다 다른 문화권에서 왔고 매니저 또한 러시아 분이셨고요. 음. 최종 인터뷰에 이제 세 분이 있었어요. 매니저랑 지금 현재 사수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이 있었는데 그 세 분 다 더치 분들도 아니시고 국적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여기는 정말, 정말 인터내셔널하다.'라는 일단 그런 인상이 팍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하는 것도 재밌겠는데?'라는 이제 생각 그때 기점으로 생각의 전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간단하게 그러면은 인터뷰 과정이 어땠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오히려 쪼끔 더 길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리크루터 분이랑 한 30분 통화하면서 어 제가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job description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이런 직업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저는 그 역할에 대해서 쪼끔 더 많이 물어봤었고요. 회사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처음 갖고 있었던 스탠스는 '나는 이직할 생각이 사실 없다. 네. 근데 너가 연락이 왔길래 일단은 답장을 한 거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팀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라면, 어,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의 되게 캐주얼한 대화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팀의 매니저분이랑 두 번째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반 테크니컬, 반 그냥 캐주얼한 그런 1시간 정도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좀 동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직할 마음이 크게 없다는 점. 솔직하게 말씀하셨네요.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그만큼 제가 그렇게 절박했던 상황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원했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에 있으면서는 제가 외국인으로서 뭔가 시니어 포지션으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매니저 포지션으로 간다든지가 좀 정말 안 보였어요, 그런 비전이. 근데 이쪽 회사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좀 물어봤었죠. "이런 것들을 지금 회사에서 나는 못할 것 같다. 근데 지금 내가 이 회사를 가면은 그쪽으로 나를 트레이닝을 시켜줄 수 있냐?"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그때 답변을 받고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 번째 인터뷰 매니저랑 끝나고 그리고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케이스 스터디가 48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파이널 인터뷰에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해야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 48시간을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그 일의 재미를 다시 찾은 기분을 이제 그때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이제 기울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부터 더. 많이 기울었었던 것 어, 같아요. 그거 하면서 그때 사실 이제 친구들이랑 그 당일날 뭔가 약속이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를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것만 할 정도로 그게 이제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러고 그 태도로 그거를 들고 이제 파이널 인터뷰를 하러 이제 본사에 와 가지고 그 세 분 앞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되게 재밌게 한 1 시간 반 정도 인터뷰하면서 발표하고 뭐 Q&A 받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고 딱 나왔는데 그냥 '아 너무 재밌었다.'라는 생각에 되게 후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탈락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쪼끔 속 편한 마인드셋을 갖고 있었고요. 한 1 주일 뒤에 연락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우연한 기회로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네. 돌아봤을 때 첫 직장 이렇게 구하면서 취업하는 거랑 이직했을 때랑 조금 뭐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쪼끔 더 마음의 여유가 훨씬 더 많은 음, 상태였고, 직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그렇죠. 네. 찾고. 그렇다 보니까 좀 든든한 백이 있는 느낌? 다시 돌아갈 곳?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 직장에서 불만족을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정말로 쪼끔 더 제가 필요했던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온 느낌이었어 네. 가지고 그런지 정말로 그냥 그 태도의 다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그 후에도 이제 인터뷰 후기를 들어보면은 제 사수도 그렇고 매니저분도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냥 "너의 여유로운 태도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배우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좀 이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었던 것들에 제가 모르는 질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뭔가 이제 너무 테크니컬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되게 그냥 제가 솔직하게 "모른다. 근데 배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전 직장에서도 모르는 툴들을 배운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배웠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경험도 있었고, 제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첫 취업을 할 때는 쪼끔 과장되게 부푸는 그런 경향도 있고, 뭐를 기대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진짜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쪼끔 더 필터링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과장 없이 오히려 쪼끔 더 솔직했어 가지고 그쪽 입장 저희 팀 입장에서는 그게 더 매력 포인트로 어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직장에서 쌓았던 경험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백이 생긴 거고, 네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솔직한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음.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는 거를 저도 되게 자주 들었거든요. 리크루터로서 인터뷰하면서. 근데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케이스 스터디나 테크니컬 인터뷰 했는데 오히려 못하는 게 드러나면 신뢰도를 아예 잃게 되더라고요. 솔직했던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했던 부분이었던
줬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너네 팀이 궁금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어필하는 부분. 또 이직한 지 한 7, 8개월 됐는데 지금은 네. 어떠세요? 여전히 만족하세요? 네. 뭐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음. 아직도 정말 배울 게 많고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 회사 자체가 좀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어서 저도 그 시점에 이제 조인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런지 어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이것저것 여기 이 회사에서 또한 좀 경험을 해볼 수 있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제 포지션 자체가 데이터 애널리스트기는 한데, 근데 저를 애초에 리크루팅한 이유가 데이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데이터 분석 쪽에서만 계속 일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 6개월 내내 계속 좀 어필을 했었어요. "나 빨리 데이터 사이언스도 좀 해 보고 싶다. 실험적인 것도 다른 것도 해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팀에서 그거를 잘 조정을 해줘 가지고 저번 달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지루하지 않게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게 하고 2주 스프린트라고 해 가지고 2 주마다 이제 태스크들을 이제 좀 바꾸고 아니면 컴플릿하는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 면에서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좀 이것저것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주는 것 같아요. 팀 자체도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정말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네, 재밌는 분위기가 되게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또 이직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우리 이런 거 해줄게 저런 거 해줄게 하다가 이제 실제로 가면은 뭐 사정이 생겼다 못한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호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호연님 가신 것에서는 되게 그래도 많이 의견을 반영해주고 좀 실제로 본인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첫 네네네. 회사 할 때는 좀 하이리 스킬드 마이그런트 같은 워크 퍼밋이 제공이 됐었나요? 일단은 처음에는 그 오리엔테이션 비자로 제가 아, 쓰셨구나 들어갔었고요. 결국에. 네.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7월 월인가 8월 월쯤에 하일리 스킬드 마이그런트 비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먼저. "혹시 그거를 신청을 해줄 수 있냐?" 음. 해 가지고 아무래도 기업 자체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년짜리 이제 비자를 해 주셨고, 근데 이제 그거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이제 영주권을 땄어요. 아, 따셨군요. 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다음에 이직하는 데 있어서도 좀 무리가 없지 않았나 싶어요. 또 유학하신 분들은 유학 기간도 이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음. 유학하고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5년이 채우면 이제 영주권 지원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이제 네. 워크 퍼밋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니까 네. 이직하실 때 맞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마음이 편하시긴 하셨겠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 영주권 따는 거 지체하시는 분들 정말 빨리 따시는 거를 정말 권장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있으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있으면은 뭐 이제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뭐 창업을 한다든지 회사를 세우든지 그런 것도 할 맞아요. 수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아무래도 네덜란드 얘기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제 유학 시절부터 지금 이제 직장인까지 네덜란드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꽤 오랫동안 이제 7년 차인데 좀 네덜란드 살면서 좀 만족하는 점이랑 또는 아쉬운 점 이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사는 게 일단 워라밸에 있어서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요. 정말 '이 나라만큼 이렇게 워라밸이 좋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라이프의 밸런스를 많이 두는 느낌? 음, 날씨 쪼끔만 화창하면은 다들 테라스 나가서 막 일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다들 뭐 카페 나가거나.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되게 인생을 즐기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음, 하는구나라는 게 좀 많이 보이고요.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나는 이 나라에서 막 성공을 해 가지고 떼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건 정말 그런 마인드셋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쪼끔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불편한 점은 이 나라에서 아무리 정착의 꿈이 있고 그래도 '나는 평생 외국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문화권에 대해서 아무리 배우고 제가 여기에 계속 같이 들어가려고 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한테는 나는 외국인이겠구나. 그냥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네, 한국의 편리함은 많이 없죠. 뭐 예를 들면은 막 진짜 뭐 자정까지 뭐가 열려 있고 새벽에 막 뭐 급하게 아, 불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프면은 좀 힘들어요. 아프면은 확실히 GP도 파라세타몰 받는 게 너무 그게 이제 처방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 최근에 이제 배가 아이고. 쪼끔 심하게 아팠었는데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GP를 안 가고 집 앞에 있는 이제 응급실을 몇 번 갔어요. 근데 음. 거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지금 죽을 위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너 죽지 않는다." 근데 너무 죽지 않는 거 감사하기는 한데 지금 당장 아픈 거를 좀 맞아요. 빨리 좀 치료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는 뭐 링거 바로 맞춰 주고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프면 정말 맞아요. 힘든 나라. 네. 그 아픔은 또 서러운데 말씀하신 거 정말 공감합니다. 네. 첫 직장이 또 주로 네덜란드인들만 다녔던 곳이잖아요. '내가 외국인이구나.' 또는 '아 생각하는 게 다른구나.' 좀 구체적으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처음 직장 생활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그런 직장 생활들이 좀 익숙한 음. 편이었고 더치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는 편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같이 나가서 뭐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직장 동료들끼리의 그런 친목 다짐 음. 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전혀 없더라고요. 주말이나 아니면은 회사가 끝난 직후는 정말 삶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을 하러 갈 거야. 너는 뭐 할 거야?" 이렇게 좀 정말로 완전히 거리를 두는 그러니까 느낌. 같이 뭐 하자는 게 아니고 '나는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이런 걸 할 거야.' 네네. 이래 버리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기는 했었는데 처음에는 '왜 뭐를 같이 안 하지? 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냥 일하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면은 회사에서 같이 하는 액티비티를 통해서 친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있긴 한데 정말 '이 사람들은 공과사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잘 지키는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문화권이구나.'라는 네 이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 직장 동료들이랑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도 없고 그럴 네. 생각도 없고 자기들은 맞아요. 이미 뭐 어렸을 때부터 만나던 사람들 그런 뭐 자기 클럽 맞아요. 사람들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게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네덜란드인데 이미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좀 네덜란드에 생활을 하실 생각인가요? 진짜 일단은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기에서의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랑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많은 만족감을 주고 있고 그리고 더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일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네덜란드에서 계속 지내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어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착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그렇게 있다가 결혼을 하시고 애를 낳아 봤는데 한국 교육 시스템보다는 정말 여기 교육 시스템이 건강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계속 지금까지 산 경우들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는데 '뭔가 나도 저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정말 '정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기는 한데 그게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23년도 정도에 취업하셔서 이제 한 3-4년 차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커리어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ambitious한 사람이라서 최대한 사람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롤까지 가 보고 싶다라는 게 음. 쪼끔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음. 정말로 그 리더 한 명에 의해서 팀의 분위기가 바뀌고 팀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바뀐다는 거를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훈련을 좀 벌써부터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또는 뭘 더 해보고 싶은지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리더십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트레이닝이 됐건 또는 아무래도 뭐 멘토링부터 해서 뭐 코칭부터 음, 해서 이제 리더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또 네, 앞으로 잘 하시면서 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또 네덜란드 취업이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시장이 좋지 않은 편이고 취업을 한다는 게 내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와 상관없이 정말 분위기만 보고 이제 합격과 탈락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거는 멈추지 말되 탈락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냥 꾸준히 노력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정말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거는 저는 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여기에서 공부를 했으면 아무리 작은 회사고 뭔가 내가 원하는 기업이 아닌 것 같아 하더라도 기회가 오면은 일단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고 자기가 정말 경험을 한 다음에 그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거기 가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다더라, 뭐 했다더라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배울 수 있는지 그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탐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네, 드립니다. 취업하시는 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막 졸업하고 취업을 하시는 분이건 이직을 하시는 분이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